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후 미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관세 전쟁의 승자는 과연 어떤 국가인가? 대표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예고, 그리고 조치, 예고, 조치 이런 발언들이 좀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기 앞서서 사실 트럼프 내각이 출범하기 전부터 고관세 정책을 실시한다면 물가에 대한 여파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 물가 관련돼서 이번 주에 좀 지표 발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CPI 지표 발표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 미시간대 조사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단 전월 한 3.3% 대비해서 4.3%까지 1%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률 우려까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CPI 지표 발표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월가에서는 딥시크를 둘러싼 이 변동성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 이러한 우려가 위험 자산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전망을 탈선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일단 월가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 고점이 6,128포인트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6,066포인트로 약 1%밖에 하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하락한 우려감은 일단 지수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2,500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정의 관세 부분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상치가 한 2.9,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 연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일단 이 연간 업데이트를 쪽에서 예측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CPI에 대한 결과 예측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변동성이 있을 경우 증시에 대한 이 흐름에서 있어서는 조금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일단 열어놓고 있고요. 이 CPI와 더불어서 파월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도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12일, 13일 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파월 같은 경우는 관세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면은 사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직설적으로 발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된다.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하고 계속 충돌이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자면 중앙은행이 터무니없는 인력 과잉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고, 파월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매우 신중한 예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된 대립각이 일단 어느 정도의 흐름에서 있어서는 계속해서 잡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에는 이 미국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 그리고 지금 파월의 발언까지 저희가 좀 잘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현재 0.5% 정도로 이제 한 3번의 연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고, 7일 날 이시바 이제 총재와 이제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관세 얘기가 없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 보편 관세 25%를 이제 매긴다라고 하면서 일본도 사실상 증시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려감 때문에 좀 떨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 BOJ가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엔화 매입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 보면은 한 번에 더 추가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0.75로 30년 만에 1990년대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내수 증진보다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전반적인 안정화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본의 내수가 좀 불안한데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어느 정도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이미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일정 부분은 좀 이 지수에는 뭐 불식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과거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보다도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단 한국에서의 일본의 경합도 수출 경합도가 예전처럼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경합도 1위가 한국에 대비해서는 일본이 지금 46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6번 8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엔고 효과가 국내 증시에는 그리고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일단 경합도 부분에서는 2위가 지금 미국이 한 39 정도가 나오면서 일본에 의해서 미국이 경합도의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관세 여파 때문에 국내의 환율에 대해서 1,500에서 1,600대까지 1,600원대까지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사실 지금 중국의 자국 통화 절하를 통해서 중국이 이것을 이제 통화 절하로 대응을 하면서 사실 국내 증시에는 원화 연동성이 위안화하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의 절하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환율의 이 상승을 조금 민감하게 좀 자극할 우려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부에서 보면은 관세 여파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데 이 외환보유고를 봤더니 1월 말 기준으로 한 6조대 정도의 외화가 좀 유출이 되는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한 570조 정도로 이 환율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있을 때 외화 보유고에 대한 또 추가 유출이 될 가능성들도 우리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 관세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환율 변동성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주시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세 전쟁이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우려했던 게 미국과 중국은 정말 피 튀기게 전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은.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60% 추가 관세였는데 현재로서 보면 한 30%대 관세 정도로 예상보다 충격파는 좀 덜한 상황이고 뭐 오늘과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과 뭐 친한 관계다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중국 시장의 하방 리스크로 예상했던 요인들의 관세, 이 미중 2차 통상 마찰이 그렇게 크게 이 시장의 이제 충격파로는 좀 덜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중국에서 대미철강 같은 경우는 수십만 톤에 불과하고 대신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량의 16%를 차지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철강이랑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철강주들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반사이익을 추계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알루미늄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남선 알루미늄 급등을 했거든.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평균 관세율이 한 29.3, 중국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이 한 10.8이니까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네. 보편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중국에 대해서는 뭐 이제 보편 관세의 이 흐름에 따라서 사실 관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예상보다는 그래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것 같고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GDP 성장률의 0.4% 정도 전에 충격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충격을 중국에서는 이구환시라든가 내수 부양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이 강력한 내수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월 중국 전인대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쓸지, 그래서 통화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 여부도 아마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3월 달에도 중국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또 이 상원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영향도 있고 물가를 추가적으로 압박할 영향도 있으니 사실 조심스럽게 중국을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네. 있고 중국은 뭐 지금 최근에 증시 흐름도 그렇고 이 대응도 그렇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체크해볼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슈 맨 처음에 얘기를 해주실 때 뭐 지금 딥시크나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위험자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불확실성 때문에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네. 있고 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다가 고점에서 본다면 10만 달러 넘어서고 나서 지금은 좀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9만 달러 한 중반선 이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1억 한 4,700. 그래서 지금 이 김치 프리미엄이 다소 이제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코인베이스 최대 시장이죠.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12일 날 나오는데 코인베이스 관련 시장 실적 발표는 조금 좋게 보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인 시장도 지금 나오는 CPI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즉 CPI가 물가의 이 수준을 조금 하락시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또 코인 시장의 주가에 반등폭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에서 CPI를 또 코인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11,500개를 이제 그 보유를 했는데 기존 보유량으로 알려진 9,720개에서 이제 1,789개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단일 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세요. 스트래티지인데 이름을 좀 바꿨죠.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총 7,600개를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게 액수로 1조 네. 7,80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지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고 우리가 기존의 정책을 봤을 때 가상화폐의 규제 정책이 좀 완화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규제를 좀 철폐하는 상황인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이 담보로 국채를 이제 발행하는데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우리가 무역 적자의 흐름 없이 발행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굉장히 좀 딱 맞춤격의 형식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양의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이 다시금 이제 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 제시된 게 이 코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연말부터 브로드컴이 좀 급 대두되기 네. 시작하면서 최근의 추이도 엔비디아의 낙폭이 훨씬 깊었다가 뭐 둘 다 이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좀 어느 쪽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총괄하는 포인트는 제가 뭐 이제 통계치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이제 기본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팩트만 얘기한다면 국민연금은 엔비디아를 덜고 지금 브로드컴을 샀다라는 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가속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사실상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엔비디아를 저점에서 매수한 차익 실현을 일부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2월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장기 시장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예상했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S&P 500 대비해서 사실 지수를 굉장히 뚜렷하게 언더퍼폼. 최근은 그래도 반등폭이 어느 정도 이제 왔지만은 중국의 이 딥시크 등장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감이 나오면서 사실 GPU보다 ASIC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블랙웰의 이제 GPU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번에 보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좀 반등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반등 이제 블랙웰을 탑재를 한 데이터 이 모델을 일단 출시를 하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점은
회계에 대한 이 관련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렇죠. 상황에서 2월 네. 26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본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저는 이렇게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AMD의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5년에서 10년이 기술력이 앞서다라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납품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이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알파벳, 구글이라든가 자체 주문형 칩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엔비디아의 그런 이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브로드캠에 저도 한 표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흐름에서 본다면은 에이직 반도체 쪽의 시장 성장은 올해 이제 범용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이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편 저희가 최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오픈 AI인데 이 내용 좀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빠르게 좀 짚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오픈 AI가 연내 자체 뭐 이 AI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원래 삼성전자와 이 협약에 대해서 뭐 되게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봤지만은 이제 결과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TSMC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고, 네. 지오 외신에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AI 칩 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TSMC에 전달해서 생산을 진행할 계획이고, TMC 같은 경우도 1월에 매출이 이제 지난 동년도에 비해서 35% 급등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의 공정에서 큰 폭의 또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에는 주가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이제 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오픈 AI와 관련된 호재가 아니다라고 일단 이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픈 AI가 지금 반도체 이 자체 설계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에서도 좀 더 반등폭이 강해질 수 있을 가능성들도 열려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의 이슈의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